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있는 대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이남식 총장님. 예. 네, 오늘 그 대학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좋은 주제를 선정해 주시고 또 좋은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됐어야 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류의 영향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분교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대개 조건은 교사와 교지를 제공하고 초기 운영비도 다 내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브랜드하고 교육의 내용과 교수님들만 데려오면 완전히 수익성으로 해서 수익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송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과연 이런 조건의 어떤 계약이 됐을 때 우리 대학이 나가서 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김홍길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대처 방안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ODA 사업에도 저희 대학도 지원을 했었는데 우선은 진입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지금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ODA 사업 해본 적이 없는데 과거 경력이 없는 대학들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셔야, 저희는 해외 파트너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필리핀에 대학이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랑 다 협약을 해서 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해본 경험이 없다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용을 그래도 한 번쯤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 아예 원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좀 이따가 이렇게 몇 분 총장님 말씀 듣고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총장님, 이채영 총장님. 오늘 이기정 교수님하고 너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고민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고 아픈 곳을 끌어주셨는데 끌기만 끌었지 고쳐주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트남, 중국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더니 정말 한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좀 같이 공동 개발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분교도 만들어내고 이남식 총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또 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설립 기자재가 거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기자재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우리 학교에서 또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90%가 우리 교비를 써야 되는데 절대로 교비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교비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몇 프로의 교비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외국으로 분교를 내거든 프랜차이즈를 하건 굉장히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학교에도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몇몇 학생들은 일반 대학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직장 때문입니다. 전문대학을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바로 직업을 구해서 오랫동안 한국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반 대학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공 심화 과정을 했는 학생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자를 주셔야지 학생들이 전문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자기 능력이 그 지역의 직업인으로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일반 대학부터 가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타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문대학이 뭐 3만 명 뭐 그게 조금 각 학교마다 정말 힘들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 교수님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의 그 전문대학 국제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셔서 고맙고요. 뭐 간단하게 이 교수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 일반 대학은 대부분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유학생을 제일 많이 받아서 하는데 전문대학은 전부 지방이다라고 말씀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그 뭐 원인이 어떤 거라고 혹시 분석해 본 적 있으신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의 총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먼저 유 총장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뭐 연이어서 저기 유 총장님까지 질문 받고 이제 답변 듣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국제기류를 하고 유학생을 들여와 교육시킨 데가 아마 전문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빠른 대학인데 실패를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교수님께서 베트남이 상당히 좋은 유학 시장이다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학생을 데려다가 성공한 대학이 지금 전문대학, 일반 대학 포함해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탈하고 우리 대학도 굉장히 그 모범적으로 인증 대학으로서 GKS까지 받고 그런 대학이었는데 베트남 때문에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변경해달라, 또 전문대학에 대한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 가지 지금 그 강의 중에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역설적으로 국내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불법 체류자가. 왜? 우리가 지금 억지로 정말 그 노력을 해가지고 유학생 유치하면 이탈한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데려다 주어도 안 잡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끌고 가서 출입국 사무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불법 체류다. 이 사람 불법 체류자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불법 신고를 한 이후부터 2주 후에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데려다 줘도 안 잡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2주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통보해요. 그럼 그 사람이 2주간 동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렇듯 한국은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잡아서 내보내라 하고 계속 요구하면 아마 한국 노동시장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공급이 달려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국내 인력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선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를 정부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내보내기 시작하면 그 인력이 딸려서 산업 현장에서 난리가 나죠. 농촌 지역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 체류자 아니면 돌아가지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해서 산업전선에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수립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뭐 이거 풀어달라 저거 풀어달라 해서 잘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 정책을 위반한 분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총장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이제 와인이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예,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먼저 저기 간단하게 그 답변을 두 분 교수님 해주십시오. 네 분 총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예술대학교 총장님께서 송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금 문제는 우리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하고 베트남에서는 기본적으로 송금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 네, 그건 어쨌든 저희들은 송금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에 바뀐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도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굉장히 큰 땅도 주고 다 한다 그랬는데 항상 고민해 보실 것이 뭐냐면 거기에 거버넌스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 과연 지속 가능한 약속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아세안 국가에서는 거버넌스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정책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지 되고 대부분의 대학이 그 해외에 진출하려 그러다가 실패했던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경대학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학에 가면은 뭐 설립 기자재라든지 소모품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과연 해외에 우리가 분교라든지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과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될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육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총장님들이 여러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경대학 총장님께서 한 것이 학생들이 4년제로 옮긴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거는 전문대학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도 몇몇 전문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우리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대학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학은 2년 동안 그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졸업 후에 취업이 아니라 더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히려 양성한다 그러면은 전문 대학에서 학생들을 2년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학에서는 몇몇 대학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걸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교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2년 동안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착실히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우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에서 그래도 전공적인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대학에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쉽기 때문에 우리 대학 자체에서 교수님들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년 후에 4년제로 옮기는 것을 오히려 잘 양성화시키는 것이 전문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덕대학 우리 이거 먼저 토스트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괜찮을까요? 네. 지방대학교 유학생이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히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에 있는 다는 아닙니다. 전문대학이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보다 저는 너무나 많은 대학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오히려 더 생존을 위해서 시스템 관리를 잘하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비유를 하는 건데 모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인데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개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 대학을 갔더니 저는 방학인 줄 알았었습니다. 학생이 너무 없어서 우리나라 재학생도 없고 외국인 학생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오전에는 그 대학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오후에는 길 건너에 있는 대학을 평가했는데 외국인 학생이 몇백 명 있더라고요. 그 대학은요. 관리도 잘하고. 그게 과연 차이가 뭐냐? 저는 지역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건데 큰 길 앞뒤로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백 명이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냐면은 한국인 학생도 없는 그러한 것들은 저는 시스템의 문제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영상대학교 총장님께서 국제화 실패 사례에서 베트남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베트남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에이전트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이전트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트남은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옥석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각 대학의 국제화를 오래 한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모른다 그러면은 베트남을 잘하는 대학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의 에이전트에서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에이전트 하는 아이들이 아주 질이 나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은 100% 다 당하고요. 그 아이들은 금세 또 법인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트남하고 할 때는 그 상대로 하는 에이전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좀 파악을 하셔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끝으로 기본적으로 불체자는 불법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특히 법무부에서는요. 불체자는 불법자 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대학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기관 산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외국인 그 불체자가 없었을 경우에. 근데 그 아이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불법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여론을 형성시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체자는 불법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식 총장님, ODA 사업에 전문대학이 참여하기 진입 장벽이 높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 ODA 사업을 이걸 만들면서 전문대학 직업교육 트랙을 만들면서도 이 부분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반 대학 기준의 전문대학을 끼워 엮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차츰 직업교육이 좀 정착화되면은 직업교육 트랙의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만은 올해 10월부터 지나면은 2023년도 교육 ODA 사업의 국제협력 선도 대학에 대한 모집 공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육 ODA 사업은 사전에 해당국의 그 지자체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그 틀이라든지 해당 대학의 파트너 대학의 그리고 서울예술대학의 어떤 학과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수요 조사에 대한 게 교육 한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를 제안을 한다면 국제협력 수요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국제협력 선도 대학으로 넘어가는 유인 효과가 있는 게 수요 조사입니다. 수요 조사가 2021년도 올해 사업이 4월 달에 발표가 끝났는데요. 이런 수요 조사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외 분교라든지 해외 분교의 경우에 국내 정원을 잘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 수익을 만들었을 때 다시 환입을 시킬 수 있는 이 교육 외환관리법에 대한 문제에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이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일부는 해외 현장에서는 국내로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를 할 때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게 미확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외환관리법이. 예.
그리고 대경대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교등으로 나가려고 할 때 캠퍼스냐 분교냐 다들 고등교육법에 대한 규제 사항들이 없잖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분교라고 칭할 수 있는 허가받은 곳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동서대학이 중국에 나가 있는 이 어떤 형태, 교환 학생의 형태로 2+2 형태죠. 그런데 고등교육법의 큰 상위법은 갈 수 있다고 풀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세부 지침에 대한 게 아직까지 국회 입법으로 이 부분을 고치기로 했고 19년도 현 정부 들어서 19년도 8월 달에 보면요. 교육부 어떤 발표 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2020년 7월 국회에서 이걸 확정을 지어서 적용을 하기로 이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진척이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비 회계 중에서도 재단 적립금이 아니라 교비 회계 중에서도 등록금 회계 외 회계를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대학의 일부의 어떤 안건으로서 치부가 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액션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담당 부서에는 취하고 있지 않는 게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영상대 유총장님 불체자 관리 맞습니다. 학교에서 불체자가 발생을 하면은 출입국 관리에 신고하면은 그것은 그 불체자의 인권의 문제로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여서도 안 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유학생을 받을 때는 1년치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1년치 학생들의 비자를 학교에서 보관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불체를 줄여왔던 게 사실입니다만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다 해서 17년, 18년 넘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못하게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체를 하더라도 일본처럼 대학은 잘 가르치고 유학생들 유치하는 데 전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불체율, 그다음에 학생들 단기 근로 알바 자리 구해주는데 국제교류 관계자들이 온 정성을 다하고 있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자칫 알선을 잘못했다가는 대학이나 담당자가 과태료, 최근 들어서 8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요. 그냥 대학 주변에 있는 제조업에 일손은 부족하고 그 대학과 그 기업은 산학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일손 부족하니까 주 4일 정도 아이들을 활용을 했는데 원래 제조업 분야로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H2 비자, 제중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은 갈 수가 있는데 그 제조 분야도 갈 수 있으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토픽 4급 이상을 받고 출입국에 신고가 된 학생들은 일부 법에 허가된 주당 25시간 이내, 인정대학은, 일반 대학은 20시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모 대학에서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고 또 전문대학 한 곳은 직원이 검찰에 고소를 당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뭔가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물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합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풀어 나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우리 총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아주 대답을 그냥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우리 총장님. 네, 이군열 총장님. 네. 순서가 빨리 오는 게 좋겠죠. 아무튼 오늘 저는 UCN 서미트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2018년에 UCN 서밋을 일본서 갔었는데 동경에 방문했을 때 일본의 문화북정학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패션하고 복식 두 가지 가지고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승부수를 걸 수 있는가 했는데 중요한 우리 오늘 유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문화 복종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파악한 바면 서울 사무소가 있고 타이베이 사무소가 있고 태국에 방콕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과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교육부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좀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꾸 전문대학이 재정적인 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전문대학이 프랑스의 제빵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건 아무런 등록금의 제한도 없고 비학위 과정이지만 그런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 재정적인 위기라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벌써 3년 전의 얘기인데 일본의 문화복장학원 같은 걸 보고 우리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 또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프로그램이 결국 생존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느끼고 과연 3년 동안 뭘 했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매번 뭐 교육당국에 또는 지자체 이런 걸 해달라고만 요구했지 그런 스스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과연 진지하게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하고 김홍길 실장님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은 혼자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그런 글로벌 경쟁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우리 전문대학이 그동안 왜 낙후되어 있냐. 저는 사실 한 30여 년간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과거를 보면은 각 지역별 특성화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로 말하면 경북대, 구미 전자 지역, 대구 지역에 기계공학으로 말하면 부산대 창원 지역이 있고 화공과로 말하면 전남 여수 지역이 일반 대학은 그 특성만큼 계속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육성해왔는데 그 전문 대학이 그 부분에서 누락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존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건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하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 지역별로 특성화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걸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진해 가지고 스스로 찾아오는 대학을 우리가 만들면 그 학령 인구로 그 뭐 이렇게 공급을 저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내의 어떤 교육의 잠재적 수요뿐만 아니라 그런 외국인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하나 배운 거는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깊게 생각을 못했구나. 저희 학교 주변에도 그 충남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재학습은 국가 인력 관리 차원에서 좋은 건데 이런 걸 지자체나 또는 우리가 또는 국가에다 대어가지고 좀 더 우리 전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필을 하지 못했나. 아까 이기정 위원장님 말씀 중에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한양대에다 의뢰해가지고 결국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다. 제가 봐도 그 현장에 그건 우리 전문대가 실무에 강한 인재를 만드니까 그거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우리 전문대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뭉치고 좀 지혜를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두 분의 강의를 듣고 예전에 유시엔을 통해서 일본의 그런 경쟁력을 보면서 느낀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총장님 말씀을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군장대학의 그 이계철 총장님께서 뿌리 사관학소부터 그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장대학교 이계철입니다.
앞에 그 발표하신 우리 이기정 교수님, 김홍길 교수님이 참 감탄스럽게 역시 전문대학에 대해서 그 문제점 제대로 지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안을 참 제대로 잘 분석해서 발표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전문대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과 연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이제 김홍길 교수님도 결국은 취업을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자라든지 제도를 손을 대야 된다. 이게 아마 그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대학은 살아남게 외국인들을 제대로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연계해야만 된다는 저도 그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새롭게 제가 이기정 교수님을 통해서 뭐 취업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그 관리를 좀 고도화해야 된다. 저도 그 잘하는 그 4년제 대학들 가서 보고 제가 느낀 게 저희 대학도 유학 업무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퀘스천 마크였는데 제대로 지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제화에 대한 그 관리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고도화가 필요하다.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역시 우리 직원들과 그 4년제 그 잘하는 대학들의 그 직원들의 차이점은 우리 직원들의 그 미숙함, 전문화되지 못함이었고 그것이 저희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의 어떤 경쟁에서 밀리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였고요. 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러 많은 총장님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실패한 케이스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금방 발표한 것처럼 저희 ODA 사업 저희가 됐습니다. 선도대학이 됐는데 아마 우리 두 교수님이 발표하면서도 특히 우리 이기정 교수님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 아시아권, 동남아 그 정부의 어떤 그 권력의 어떤 바뀌었다든지 정책이 바뀌었을 때 애로사항을 겪는다. 맞습니다. 저희는 ODA 사업이 됐는데 지원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에서와 현재는 그 교육부의 장관도 바뀌었고요. 중요한 것은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전에는 그냥 ODA 사업이라고 군장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일반 4년제를 생각을 했고 저희가 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막상 돼서 이제 PCP를 발급을 요청을 했을 때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이 뭐냐면 그쪽의 나라가 전문대학이잖아요. 저희가 상대하는 대학이. 저희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제가 라오스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대학의 이런 ODA 사업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려고 한다면 수도인, 저는 관광 쪽이었기 때문에 관광은 비엔타임, 그 수도가 아니고 갑자기 내가 지역이 헷갈리네. 두 번째 도시이다 보니까 수도에 있는 비엔타임에 있는 전문대학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MOU도 맺었고 준비했던 그 대학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나라 또 정부의 프로젝트는 이미 사전에 약속했던 나라와 그 대학을 바꿀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약속했던 이제 국장이 그렇게 가는 거고, 국장은 또 그 지역을 르앙프라방을 무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수도인 비엔타인 출신이다 보니까 비엔타인은 대학들하고 해라. 전문대학 최초인데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전에 장관은 사전에 약속을 해서 우리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관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다음 장관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직 PCP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참 국제 업무를 하면서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국제교류는 정말 그 나라의 특징, 그 나라의 어떤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유 전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국제화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애들 그 도망가는 거, 불체율.
저희들 정말 대학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부가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지 저도 일본은 정부가 책임지거든요. 네. 저희는 잘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애들을 케어하는 시간보다는 그 도망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한 소비하는 시간과 돈이 노력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우리 이기정 교수님 활동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고 김홍주 교수님도 전문대를 대표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는 취업을 갈 수 있게 길을 풀어주면 됩니다. 두 분 다 그걸 주장했잖아요. 전문대학이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연계해야 된다. 이거 문제 풀어주시고요. 이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체율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추궁하지 마세요. 우리 구성원들이 이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김홍길 교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느 대학은 직원이 뭐 법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갔다 또는 학교가 엄청난 돈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또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의도적으로 학교가 그랬다면 학교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시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정 교수님이랑 김홍길 교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간단하게 말씀 더 듣고 김현중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준비들 하십시오. 사실 우리 유한대학교는 국제 사업을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다 접은 상태입니다. 아까 커미셔너라 하나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봤고 베트남 몽골 쪽도 유학생 유치 등등을 고민을 하고 했는데 결론을 접은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아까 이계철 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생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아무리 그 애정과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학의 명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사실 현재 우리 대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기회가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또 고민을 하고 저희도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에 해외 유학생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 믿을 수 없는 그 커미셔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증제를 해가지고 인증받은 애들만 활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느 한 개인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였지. 이거는 저 별의별 사람들을 다 사기꾼들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공통적인 의견을 많이 도출해 주셨는데 전문대학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기정 위원장님께서 전문대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전문대학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법제와 있는 부분에 좀 풀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윤숙 총장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학교 있는데 저희 학교도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경대가 영월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그리고 또한 좋은 이렇게 이거 연결해 주시는 분을 못 만난 관계로 애들이 6개월 안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수님들이 정말 5년 동안 길거리를 헤매면서 그 학생들을 찾으러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역대학에서 아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학교로서 행정 이런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우리가 오늘 박명순 우리 총장님께서 뭉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모집, 외국인 학생들 모집을
같이 하면 그리고 어떤 그 쿼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각기 전투를 하려면 정말 많은 인력과 자본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대학에서 헤드쿼터가 있어서 플랫폼화해서 같이 학생들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로 학생들을 배분해주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의 그 재질이나 이걸 살려서 정말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20만 명이 모자라다고 하는 게 이제 23년입니다. 이제는 이 외국인 학생 유치가 전문대학교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일할 그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전문 대학 전체가 한번 같이 모여서 같이 뭉쳐서 좋은 방향 그리고 계획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권민희 총장님이랑 전인주 총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답변을. 저 혹시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 박명수 총장님 먼저 하시죠. 예. 우리 저기 심 총장님이 뭉치자 했다고 그래서 네, 제가 네. 제 얘기를 해서 혹시 손 들으신 거는 아닐까요? 제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시죠. 괜찮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경인여대도 아까 저기 발표 중에도 우리 경인여대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밥 먹는 중이라서 이거 마스크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 쓰세요. 쓸까요? 예, 이게 유튜브로 그렇군요. 중계되니까. 예, 예. 예. 우리 대학도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해가지고 노력하고 사실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와서 지금 굉장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춤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 300명 정도, 300명에서 300 몇십 명 요 정도로 이제 한국어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또 본과에 학사학위 하러 오는 학생들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지금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오늘 와서 불법 체류에는 그 계산 방식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홍길 실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흥분하면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역설하셔서 제가 굳이 그거 질문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대학이 굉장히 우리 열심히 하는 이쪽 국제교류에 아주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유감스럽게도 이제 은퇴할 연세가 돼서 이랬지만 그거 전에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가 와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 그럴 때 아까 서울의 그 경희대학이니 뭐 이렇게 유수대학들 학생들을 1년만 한국어를 시키고 이제 본과로 안 받아들이는 정책이 불법 체류율 때문에 하면서 인천 지역에서 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게 됐는데 관리를 못하는 가운데 이 10%가 넘어간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실 원상복귀했지만 잠시 컨설팅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우리 담당자들이 그냥 숫자에 욕심을 내다가 코로나 사태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문제와 외국인 학생들 관리라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 총장님께서는 지금 학생을 이렇게 쿼터제로 이런 거에 대한 뭉치자라는 거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이라고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문대학 협의회와 이렇게 여기 신문 언론이 계시니까 대학 신문과 우리 총장님들과 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보면은 취업 비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졸업자 애들한테만 E7을 줘서 전문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특히나 전공 심화 과정이 학사학위로 잘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런 마당에 취업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국제교류 하는 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전문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4년제
버금가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과정을 했을 때는 똑같은 취업 비자를 준다라는 거 하나만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달성해놓으면 그 다음에 학생을 모집하거나 뭐 이런 관리하거나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힘을 합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그 네. 말씀 뒤끝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뭉치자 하듯이 힘을 합치면 저희 한국대학신문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권민희 총장님. 전문대학의 국제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장 힘든 그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많은 4년제 대학들은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유치하면서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그 또한 굉장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과연 등록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장학금을 주는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국제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해서 완화하고 또 법을 개정하는 일들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전문대학 대상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이외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뭐 K-에듀를 타겟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전문대학만의 프랜차이즈 해외 유치 국고 사업 같은 부분을 정부가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10여 년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유럽 나라의 학력 인구가 감소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아시아로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을 많이 진출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런 모델들을 저희도 검토하고 연구 교육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전철 의원님. 네, 뭐 대부분 말씀에 다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인하공전은 주로 유학 사업을 이제까지는 사실 아까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취업 우선으로 취업을 연계한 그런 연계가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분야가 이제 서비스 분야였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에 아주 크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업계 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국제협력 선도 사업에 지원해서 이번에 운 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뭐 세 대학밖에는 안 됐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서 우리 많은 전문대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제가 짧은 질문을 아까 언급하실 때 인하대학의 그 우즈벡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금 문제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건지 그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따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정 총장님. 네, 오늘 좋은 자리 제공해 주신 유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인원 회장님 인사 말씀, 그다음에 유 총장님 인사 말씀 등 계속해서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규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제가 법적인 문제인지 뭐 논리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 4년제 대학하고 차별화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우리 전문대학 차원에서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차별받고 있는 거라면 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법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거고 논리적이라면 논리적으로 요청해야 될 거고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이기정 교수님 그 한양대학에서 2003년도에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대학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10분의 1도 한 대학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에 대해서도 이 협의회 차원에서 자금을 각 전문대학에서 각출을 하더라도 어쨌든 펀드를 마련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당장 현실적으로 내부 문제는 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외부에 대한 정보 아까 이기정 교수님 뭐 두세 번씩 이렇게 젊은 교수들을 외국에 파견해서 전문가를 만드셨다라는데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어느 한 대학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어떤 전문대학 차원에서의 그 연구 체제를 좀 갖췄으면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왕덕양 총장님 다 드셨는가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 4년 전부터 그 해외 교류를 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궁금해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대학 신문이나 지금 이 국제 교류에 대한 그 전문가 분들께서 꾸준히 그 홍보가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그걸 인허가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게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지금 빨리 해결돼야 되고 이런 말들이 많아야 이거에 대한 어떤 인지가 되면 그때 그거를 좀 더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경험하셨겠지만 각 대학이 해외에 나가서 그걸 막 뛰고 다니는 게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당연히 그 각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자꾸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홍보와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의 유학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경쟁력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외국 나가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유학에 대한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그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이랑 이야기하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유아교육과에 왔는데 수료증만 달라. 그럼 그걸만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유아교육과에 그 교사 자격은 못 주지만 보육교사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법인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계점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하드웨어는 뭐 법인에서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가 이런 구분이 어디까지가 어딘지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어떤 규제 그다음에 재작년서부터 풀어준다고 해서 그럼 되는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막상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돼 있는 것이 또 없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 진입하는 학교들 또 역시 지금 이렇게 인구 절감 시대에서 전문대학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국제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각 대학의 경쟁력은 경쟁력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에 공유해 줄 것은 같이 하는 것이 나라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총장님들이 정부 협의체 또 각 대학들에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건 건의 말씀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한 분당 3분씩 이렇게 묶어서 3분을 초과하지 않는 선상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게 총장님들이 어쨌든 뭐 그럼 제가 일일이 저 총장님들의 개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 국제화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해 전문대학 충원율이 대략 제가 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80%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하면 더 하지 더 낮아지지. 또 거기에다가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진학률 자체가 또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학률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더 심한 미래가 닥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학교의 교부 회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보직을 오래 했고 뭐 이거저거 다 해봤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제가 학교 회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운신의 폭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드리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4년제 대학하고 비교해가지고 산단 회계가 맞냐? 그것도 또 아니실 거고 기부금이 맞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은 전문대학은 운신의 폭이 더더구나 적어지고 그럴수록 국제화의 중요성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군장대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학의 경쟁력은요 행정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장할 때 부처장이 경영대학교 교수가 부처장이 됐는데 보고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이 쓰느냐 직원 선생님들 보고 쓰라 그러지 그랬더니 직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맡겨봐라 일단 키워드 몇 개 주고 깜짝 놀라버립니다. 직원들이 쓰는 것이 솔직히 자기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잘 썼거든요. 그 다음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우리 대학의 외부에 나가는 보고서 100% 전부 다 직원들이 다 씁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 여기 그러니까 전문대학교의 행정력이 뭐 비교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1, 2년 후에 문 닫을 대학이 아니라 100년, 200년 갈 대학이라 그러면은 행정력 강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뽑아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직원을 잘 교육시켜야지 이게 저는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불체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총장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산식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식은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수학적으로는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모는 뭐로 보냐면 분모는 첫 해에 들어온 학생만 보는 것이고 분자는 전체 불체자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뿐이 없어요. 전체 전학년 불체자를 본다 그러면 분모도 당연히 전 학생을 봐야 되는데 분모를 줄여버린 거죠. 불체자를 높이게 하는 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굉장히 나쁜 것인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모 자체도 전학년으로 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요 더 강화시키면 돼요. 불체자 비율을 지금 10%라 그러면은 20%로 하면 되기 때문에 불체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는 그 계산법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체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의 문제와 관리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치의 문제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 갖고 데려오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고 그것을 아까 어떤 총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아예 인가 제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던 데는 살짝 또 법인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고민을 해봤지만은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체 문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역시 두 번째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관리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인하대학교 잠깐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자기 동생같이 직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신 선생님이 좋아서 다른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도 분명히 관리의 문제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법은요, 고등교육법에서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그 국제협력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불과 1, 2년 전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것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고등교육법하고 국제화 관련된 것이 이게 땜빵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맡기다 보니까는 앞뒤가, 그러니까는 모법하고 하위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고, 그것이 지금 고쳐져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몇 총장님들께서 불체율 때문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으로는 또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마 곧이어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경험을 하나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그 어떤 성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또 성장하느냐 하면은, 그거 보면은 교회도 몇 명 이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뭐라 그래, 전도라 그럽니까? 그런 것이 확 해갖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가 여러 대학교에 컨설팅하고, 제가 지난해만 해도 수십 개 대학을 가서 컨설팅하고 만나갖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몇 명이 되니까는요, 그 늘어나는 숫자가 그냥 확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천천히 가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가시면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거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또 총장 재임 시절에 중요한 치적으로 하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네, 이렇게 네, 네. 원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메일 하고요. 보내주셔서 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홍길 교수님 하실 말씀 많겠지만 2분 내로 좀 정리해서. 예, 아까 근 총장님 말씀하신 정부 주도형 K-에듀의 해외 진출 같은 것은 충분히 건의도 하고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이런 분야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에 총장님들 해외 대학에 한 대학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어떤 공동적인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동양미래대학의 기계가 강하다. 그다음에 인덕대학의 IT 쪽이 강하다. 성곡대학의 또 다른 분야가 강하다. 세계 연합에서 해외 거점 지역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부분이 이제 공동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정부 비용으로 할 때는 더더욱 이 회계라든 이런 어떤 문제가 현재로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어떤 교비가 아닌 적립금을 하지 않고 할 때는 일정 부분 공동 출자해서 어느 대학에 파견하든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소프트웨어가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일부 대학 총장님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국제기류 처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모범 사례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이 특히 지역 거점화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딱 한 말씀만, 예, 우리 이남식 총장님.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어진 여건대로만 가면 저는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2023년 멀지도 않았는데 우선 저는 한국에 유학 오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운 한국어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도 모르는 걸 배워서 한국말로 여기 와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외 유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그동안 우리가 쌓은 교육의 노하우고 교육의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는 교사들 뽑아서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한 대학 시스템으로 중국 학생들 교육시켜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주인데 호주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호주에 일자리 하나도 못 얻습니다. 그래도 지금 35만 명, 40만 명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1년에 300억 달러씩 벌어들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교육 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문제를 예. 좀 접근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총장님들 진짜 하실 말씀이 많은 거 보니까 이 국제화를 좀 주제로 시즌 2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총장님들이 현장에서 그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국대학신문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헤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이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조선이공대 다음 이제 그 우리 개최지인 조선이공대 총장님이 총장님들 초청하는 말씀을 30초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네. 아, 저까지 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아까 초청이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멋과 맛이 나는 고장이 광주입니다. 빛고울 광주로 여기 계신 총장님 초대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기여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5차 그 서밋 파이널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게요. 저희들 준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